박PD의 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2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만나서 러시아와 중국에 경고를 했어요. 두 나라가 만났으면 두 나라 좋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남의 나라에 경고를 했습니다. AF통신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회담 후에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양국은 경제적인 강압과 비시장적 정책과 관행, 인권 침해 같은 파괴적 행동을 포함해 중국이 국제 질서에 심각하고 장기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우린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고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로서 대만 해협 전체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중국 까불지 마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미국 바이든이 이렇게 나서는 건 좀 이해가 가지만 캐나다 총리 트리도가 이렇게 나서는 거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야, 우리가 미국 꾸봉이냐? 이런 하소연도 터지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런 느낌 너무나 잘하는 민족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또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캐나다와 미국은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위해 양국 사회에 대한 외국의 간섭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그러면서 트리도 총리가 미국보다 더 위대한 친구이자 동맹은 없다라고 동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이렇게 나서니 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트리도 얼굴만 잘생기고 하는 건 제대로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트리도 총리 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랑 좀 닮은 것 같죠? 행보가.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두 정상은 공동 성명을 통해 양국은 북미 광물 공급망을 공동 구축할 것이다. 전기차, 반도체, 국방의 필수적인 핵심 광물 추출과 가공을 함께 할 것이다. 공정한 경쟁의 장에서 중국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라면서 둘이 만난 배경, 역시나 중국이다 라는 점을 대놓고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국방생산법 3호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강물을 생산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기업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또 반도체 공급망 유연성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일환으로 미국 IBM의 캐나다 공장 투자도 발표했고요. 바이든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우리는 동맹을 확장했다. 나토는 어느 때보다 강하고 주요 7개국과 쿼드, 그러니까 미국, 인도, 일본,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협의체죠. 여기에 아세안, 한국이 모두 함께한다. 라면서 우리 동맹 빵빵하지 않니? 라고 자랑을 합니다. 아하.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실이 미국과 한국이 공동 개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참여하면서 중국이 강한 반발이 예상되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특정 국가를 배제한다거나 하는 이분법적 틀은 고려하지 않았다. 물론 고려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뭐 그만큼 뇌가 순수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가 용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가국 선정은 주최국인 미국이 여러 요소를 검토해 공동 주최국과 협의를 통해 확정짓는 과정을 거친다.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고 또 진영 대 진영의 대결도 아니다. 인류 보편적 문제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해 제도적, 가치적 측면에서 각국 정상들과 장관들 간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도덕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에서 만든 이유가 그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이든 아재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개모임이에요. 2021년 1차 회의를 열었고 당시에도 대만이 참석을 해서 시진핑이 엄청 화가 났죠. 2차 회의는 29일 화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바이든의 요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동 주최합니다. 30일에는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지역 대표가 참석해서 회의를 한대요. 윤 대통령은 29일
바이든 대통령 등의 공동주최국 정상들과 공동개회사를 하는데 이 공동주최국이 한국, 미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그리고 잠비아예요. 공동개최사를 하고 이후에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을 주재합니다.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대장 미국에 노골적으로 동조하는 한국 정부의 모습을 쉽게 캐치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데 미국이 노골적으로 중국을 왕따시켜도 전 세계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 전에도 외신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앙숙 중의 앙숙인 사우디와 이란 두 나라가 만났는데 두 나라가 만난 이유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중국이 중재해서 만났어요. 중국이 중재해서. 네. 미국이 중재한 게 아니라 중국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전 세계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다른 체제도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미국에게만 경도되고 있고요. 네. 뭐 캐나다랑 한국은 참 비슷한데 벽에 적은 친구라잖아요. 예, 미국의 적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제드래곤이 3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더라고요. 오늘까지 개최가 되는 베이징에서 개최가 되는 2023년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참석차 중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포럼은 국무원이 대외 경제 교류를 위해 2000년부터 개최한 연례 행사예요. 행사에 참석한 국내 대기업 총수는 제드래곤이 유일합니다. 제드래곤도 중국 발전 포럼 참석은 올해가 처음이고요. 중국 방문도 2020년 5월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 이후 3년 만입니다. 아니,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제드래곤이 중국을 오래간만에 방문했는데 관련 소식이 많이 전해지지가 않고 있어요. 맞아요. 3년 만에 갔는데도 삼성의 특히 제드래곤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보도해왔던 국내 언론들조차도 조용했단 말이죠. 23일 베이징 도착 이후 동선을 일절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착 다음 날인 24일 삼성전기와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이 있는 텐진시를 찾아서 시진핑의 측근 중 한 명인 천민얼 공산당 시위원회 서기와 면담했지만 삼성은 이러한 사실도 25일 제드래곤의 포럼 참석 모습이 언론에 포착된 이후에야 뒤늦게 공개를 했습니다. 제드래곤은 포럼의 모든 행사에 일단 참가 신청은 했지만 전체 회의 등의 주요 행사에는 나타나지 않았다가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과 다국적 기업의 기회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동안에 제드래곤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는 모습이 공개될 정도로 미디어에 자기의 모습 많이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누구 눈치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드래곤은 사실 다른 오너나 CEO에 비하면 굉장히 미디어 친화적인 인물입니다. 취재 기자나 방송 카메라가 불시에 나타나도 당황하거나 흐트러진 모습을 잘 보이지 않아요. 살짝 수줍어하긴 하죠. 카메라를 가린다거나 무식한 소리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낯선 기자라도 무례하게 대하지 않아요.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많이 받았고 나름 체화한 미디어 대응법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굉장히 무뚝뚝하고 동선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이미 끝난 행사에서의 방문 사진을 언론에 배포하는 수준입니다. 짐작하셨겠지만 눈치를 너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국인 한국, G1 미국 둘이 짝짝꿍이 돼서 중국을 왕따시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왕따국인 중국에 왔어. 삼성의 너무 많은 자산이 중국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 매출의 60%가 중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대놓고 중국에서의 활약상 자기는 라이브를 하고 싶었겠지만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말도 잘 가려서 해야 합니다. 글로벌 기업 삼성의 총수이기에 그의 한마디는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쉽게 말해 바이든, 시진핑, 윤석열 세 사람 모두 그의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제드래곤이 뒤늦게 행사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베이징 날씨가 너무 좋죠? 라고 말한 뒤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행사 후에도 취재진을 피해서 정해진 출입구가 아닌 속된 말로 대구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게 동문서답인데 왜 동문서답을 했겠습니까? 세 사람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은 지금 반도체 보조금, 이거 보조금 주겠다면서 코를 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잘못 얘기했다가는 진짜 코가 아니라 몸 전체가 꿰일 수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제 드래곤이 24일 텐진에 있는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여기에는 MLCC 생산 라인이 있거든요. 오리털 잠바, 거위털 잠바 보통 세탁소에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한 벌당 15,000원에서 20,000원가량을 받습니다. 무엇보다 드라이 클리닝 방식으로 세탁을 하는데 드라이 클리닝을 하게 되면 오리와 거위털에 있던 유분이 사라집니다. 유분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보온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원래 성능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세탁이 필요합니다. 바로 리곽스 다운워시를 사용하는 거죠. 다운워시는 누구나 쉽게 패딩을 세탁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탁기에 넣고 다운워시 첨가하고 버튼만 누르면 끝나거든요. 한 벌당 비용이 2,000원 꼴이기 때문에 세탁소에 맡겼을 경우와 비교해 보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경불진몰에서는 다운워시와 다운프루트를 세트로 판매하고 있고요. 세트 판매를 기념해 특가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습니다. 베이스워시 현재 품절 상태인데 베이스워시 트래블 젤 보너스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붙잡으세요. MLCC는 전자제품 전반에 쓰이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에 공급하는 전력량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핵심 중에 핵심 부품이죠. 특히나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발전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는 전장용 MLCC. 요 녀석이 제 드래곤이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삼성전기는 2018년 텐진 MLCC 2공장을 건설을 했어요. 1공장이 있는데 2공장을 추가로 건설을 했다는 건 그만큼 전장용 MLCC 시장 공략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일반 기름 자동차에는 동력 전달, 안전, 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3,000개에서 10,000개의 MLCC가 들어가는데 전기차에는 20,000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 드래곤 나름 차세대 먹거리로 정한 부품이고요. 그 부품의 거의 모든 걸 중국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니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아무리 눈으로 레이저를 쏴도 제 드래곤이 아유 그럼 우리도 중국에서 철수할게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 드래곤은 바이든과 윤석열 두 정상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미래 먹거리 사업을 조용히 챙기기 위해 조용히 중국에 와서 조용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애플의 팀쿡 아재는 같은 포럼에 참석한 뒤에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베이징에 있는 애플 매장도 대놓고 구경하고 있고요. 언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플과 중국은 공생관계다. 아무래도 쿡은 미국 아재니까 새 나라 눈치를 봐야 하는 제드래곤보다는 자유롭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통계로도 팀쿡한테 바이든이 뭐라고 못해요. 바이든이 중국 대리기에 나선 다음에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당연히 줄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늘어나 버렸거든요. 중국 대리기 열심히 하고 있지만 수입은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기 때문에 팀쿡도 이렇게 대놓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빵빵하게 법인세 입금하지 않습니까? 반면 우리나라 대통령은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하니 글쎄요. 뭐 제드래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팀쿡이 더 부럽지 않을까 싶은데요. SK의 최태원 아재도 28일부터 하이난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 하이난성도 중국이잖아요. 이렇게 국내 재벌 총수들은 중국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장의 중요성을 절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재벌 총수의 중국 방문, 물론 한국과 미국 정부는 싫어할 거예요. 그럼에도 총수들은 중국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정상처럼 패거리를 나눠서 싸우거나 한쪽을 왕따시키는 초딩, 중딩 수준의 정신연령 삭제하고 어른다운 모습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제드래곤과 채태원 아재가 멋지다, 아주 잘한다, 칭찬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기본이에요. 장사꾼의 본능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상대를 잘 대접하는 거, 최소한 화나지 않게 하는 거, 이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드래곤은 27일 포럼 폐막식을 전후해서 리창 신임 국무원 총리가 주재하는 기업인 면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 회장도 보아우 포럼에서 리창 총리와 대면할 전망이고요. 두 사람이 이번에 중국에 간 거, 그리고 같은 사람을 만나는 거, 이게 어떤 시그널이겠습니까? 중국 새 지도부에 눈도장을 찍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 최대 반도체 기업을 소유한 두 사람이지만 이렇게 물건을 팔아주는 갑 앞에서는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드래곤 아빠 고 이건희 회장이 1995년 베이징에 방문했을 때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때도 지금도 두 부자가 베이징에서 중국 특파원들을 만났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날씨 이야기는 하지 않고요. 꽤 센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다. 이 회장이 나쁜 짓도 많이 했고 실언도 많이 했지만 이 발언만큼은 전곡을 찌르는 꽤 통찰력이 있는 말 아닐까요? 그렇죠. 무엇보다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로는 현대 정주영 할아버지의 당신 해봤어? 와 함께 기업인 양대 레전드 썰로 자리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은 철저히 이익에 따라 움직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심지어 중국을 왕따시키려는 미국조차도 자국 이익을 위해 그렇게 깡패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미국에 붙었을까요? 재벌 총수의 행보만 봐도 한국 정부가 미국에 붙은 거 이익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죠. 제드래곤이나 채태원 아재도 이익을 위해서 중국에 갔는데 결국 한국 정부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크다는 겁니다. 5년만 있다가 짐 싸야 하는 최고위 공무원의 선택, 지금이라도 한국의 미래에 태클을 걸지 않는 쪽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